윤 대통령이 체포돼 공처가 내란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과 외환죄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오늘 중 발의하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공수처에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부터 좀 보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돼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11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한 10시간 40분 동안 이제 조사를 받았고 대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틀째인데 오늘은 오전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조사를 이제 오후로 미뤘는데 오후 조사가 또 될지도 이제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오후에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제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어제 다행히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네.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공처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오늘 이제 출석을 안 했습니다. 아마 나가서 또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도 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무리한 조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건강상 이유로 하니까 제가 뭐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제 체포됐으니까 수사를 잘 임하는 게 좋을 텐데 아마도 체포 적부심을 이제 신청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버티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혹시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고 적부심에서 만약에 체포가 기각이 되면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면 바로 풀려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이 그런 판단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은 더 늘어나고 밤에 2시에 지금 공처에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또 거밤 7시, 밤 7시도 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추후에 이제 적부심 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이 달라질 거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체포 적부심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아마 기대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좀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뭐 법원이 만약에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 다른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상당히 사법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체포 적부심이 이제 오후 5시에 신문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일단 그 체포영장 시한은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단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운명의 시간인 것 같아요. 체포 적부심이 네. 접수돼서 진행되는 기간은 48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오후에 5시 체포 적부심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체포 적부심 신문의 인용률이 8%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지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그리고 우리 법치주의의 후퇴 또 꼼수 편법이고 정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줄기차게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하는 거죠? 중앙지법으로 갔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한 거죠. 예. 네. 서부지법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 예. 계속 뻔뻔히 지금 기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지법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앙지법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관저 진입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형사소송부 제 110조 군사비밀상에 들어갈 수 없다. 2차 체포영장에는 110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툴 것 같고 두 번째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네. 이것은 뭐냐면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를 강요하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했다. 네. 당시 55 경비단장은 조사받으러 가 있었는데 들어와서 도장을 찍을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찍어 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법적 절차가 이제 위배됐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권한의 위법성이 있고 그리고 뭐 판사 쇼핑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중앙지법에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위법 증거를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법 증거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형사 32 단독에서 체포영장 적부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체포 적부심에 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2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5차례 지금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차례 잡아놨고, 첫 번째 엊그저께 있었던 첫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이제 빨리 끝났고, 오늘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오전에 그 기존에 이제 헌재가 윤 대통령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 헌재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이제 오후부터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에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받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헌재의 오늘 결정은 탄핵 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헌재의 재판을 지금 늦춰보려고 계속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을 안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번번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일 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진 일정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 지금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꾸 이게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아마 헌재 판단은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빨리 종결이 돼야 그게 뭐 탄핵이 되든 아니면 뭐 탄핵이 안 되든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이 돼야 국가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헌재는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장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헌재에 제안했던 또 헌재의 그 기일을 좀 늦춰보기 위해서 시도했던 많은 시도들이 다 무산으로 돌아갔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헌재는 그런 자세로 헌법재판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다. 그게 이제 그래서 헌재가 오늘 이 결정도 결국은 좀 더 속도감 있게 탄핵 심판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정이 아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뭐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빠지지 않게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0일이면 6개월 내에 헌재에서 탄핵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 규정이 있고 물론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는 180일 넘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빠른 진행을 통해서 지금 속도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출발 자체가 늦었습니다. 한 달 정도 30일이 넘어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의신청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국민의 법관장이 맞지 않다. 뭐 법의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고 물론 법리적인 판단을 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은 오히려 대법원이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내란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고 한 축으로 직권남용과 두 가지 축인데 한 축을 무너지고 직권남용만 가지고 가면 직권남용은 사실은 형법적인 그런 재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어떤 헌법 위반이 아니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기각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헌법 위반으로
내란 행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을 한다고 헌재에서 속도매게 한다고 해도 이것이 국회 측 입장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의 유불리를 떠나서 내란 행위 자체를 핵심적인 기둥을 뺀다는 것은 예. 안 꼽는 찐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과 이거는 별개로 생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내란을 뺀 건 아니고요. 내란을 형법적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 단위 소추안을 냈을 때 그 내용에 손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 내란 내용이 예를 들면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내란 내용을 전혀 보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내란을 분명히 보고요. 다만 내란의 행위를 형법적 차원에서 볼 거냐 헌법 위반으로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내용이 탄핵 소추안에 빠졌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판단 내리는 것도 그거예요. 이걸 형법적 차원에서 볼 거냐 아니면 헌법적 차원에서 볼 거냐. 오늘 그와 관련 판단이 나옵니까? 나올 걸로 봅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를 보는 곳이에요, 그곳이. 형사법원은 따로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형사법원에서는 내란죄 형사적인 처벌 내용들을 쭉 판단해서 징역을 내리는 뭐 어떤 여러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북한 문란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내란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내란 내용을 보되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헌법의 위반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냐 아니면 형법적 내용까지 함께 볼 거냐 예. 요 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네, 물론 내란 행위를 빼더라도 예. 그러면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사법부 계엄 관련한 뭐 계엄 그런 관련돼서 부분을 보겠다는 건데 얘기죠. 예.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 2를 보면 예. 위법수지 증거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계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지금 공수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네. 모든 것을 다 증거 배척을 한 다음에 예. 모든 사람들을 헌재에서 다시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나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꼼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기 의도가 때문에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좋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08조에 따라서 기존에 검찰에서 조사한 증인들의 신문 예. 이런 것을 헌재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계속해서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그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일단 발의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고요. 국민의힘도 자체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중에 좀 발의를 해야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시한을 좀 정한 부분이 어떻게 또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여야 합의가 좀 가능한 내란 특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제 기회를 주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까지 안도 만들지 않았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걸 우려해서 네.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반대다 하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제3자 특검안 그다음에 비토권 그거 다 뺐잖아요. 국민의힘이 그거 지적해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해서 계속 민주당한테 그게 문제니까 내란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그거 빼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뭐 기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 내란 특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체가 없다고 봐요. 저게 예를 들면 정말로 내란 특검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제기하는 게 아니고 내란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발목 잡기 하는 거예요.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걸 내놔라. 하나를 양보하면 또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6시간 뭐 전후 6시간인가요? 그 비상계엄 일어나고 나서 그 기간만 보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내란을 준비한 여러 가지 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아주 몇 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봐야 비상계엄과 내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만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뭐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좀 기다려보고 국회의장도 가능하면 합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야6당은 이미 안을 만들었고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여야가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합의 가능성은 좀 낮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대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이제 야당은 이제 이걸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뭐 통과시키겠죠. 뭐 국회 통과시켜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국정의 악순환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하지 않습니까? 여론적인 지표도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골든크로스 되는 그런 여론적 지표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그런 특검을 보면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유연적이고 끊임없이 대통령 주변 사람들과 대통령이 속한 여당,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상당히 방대하게 이런 어떤 무제한 특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모든 것을 다 특검에서 브리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뭐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군사기밀과 관련된 것도 훼손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집권 여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국정에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특검안을 계속 지금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의돼서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는 되더라도 다시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제의 요구 이후에 이제 재의결이 이제 주목되는 제의 요구는 주목되지만 198표까지 198표가 아니죠. 김건희 특검과 좀 맞죠. 198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 안이 그대로 된다면 첫째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가 설당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당이 합의하는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98석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결까지 가더라도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제 여권의 시선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고 또 법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인데 언제쯤 선고가 나올지 또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떨지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언제쯤 될지는 제가 뭐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를 제가 뭐 예단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계속 따박따박 출석하고 있습니다. 4개인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한 번도 빠지냐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체포 그렇게 맡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체포하는 걸 방해하고 어제도 30명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스크럼 짜고서 못 들어가게 막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행동하면서 남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의 사병처럼 이용해서 본인의 체포영장 집행마저도 방해하고 있어요. 법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해요.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은 다 불법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법원이 다 다른 곳입니까?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은 법은 옳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법은 잘못된 법입니까?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선고하라고 법원 압박하고 있어요. 저는 대놓고 법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재판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억울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다 가서 출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오잖아요. 이런 상황들에서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쯤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선고 나오는 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게 이제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중요한 건 법원의 판단의 문제고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차와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걸 잘 지켜서 하겠죠. 누구도 뭐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지켜볼 문제이고 재판부가 눈치 보고 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를 했고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심을 2년 정도 끌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핵심 내용을 보면 그게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에서 그 특정 사건의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2달간 새 사건을 배당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됐고, 3월 12일까지 못 박았습니다. 3월 12일까지 네. 새로운 사건을 이 재판부에 배당하지 말라. 그렇게 예. 해서 지금 7일까지 선임계하고 항소이유서를 내야 됐는데 네. 6일에 아마 냈습니다. 그래서 이찬진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표의 동기이고 네. 네. 그리고 상방울 대북상금 사건을 수임 중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수임이 돼서 국선 변호사는 당연히 이제 사직을 했고 네. 그래서 변호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관 시간이 다 돼서 정리 좀 해주세요. 3인 합의입으로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3월에 2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